AW159 와일드캣은 영국의 웨스트랜드가 개발한 다목적 또는 해상작전 헬리콥터로 슈퍼링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95년 영국 정부는 기존의 링스를 전부 멀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2002년 계획을 바꿔 기존의 링스를 대체할 퓨처링스의 개발에 착수했다. 2006년 10억 파운드 규모의 헬리콥터 조달 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10억 파운드 예산으로 육군 40기, 해군 30기, 옵션 10기가 조달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격 상승으로 17억 파운드의 총 6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에 특수부대용으로 4기가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다. 한국은 해상용으로 8기를 도입 중이고 2016년 필리핀이 2기 도입을 결정하였다. 링스 와일드캣은 민첩한 해양 정찰 헬리콥터이다. 높은 수준의 에비오닉스를 장착하여 해수면이나 지상에서 강력한 정찰 헬리콥터로 활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경헬리콥터라서 작전 시간이 짧다. 해상작전 헬리콥터로 사용하거나 도입 예정 국가는 한국과 필리핀이 유일하다. 와일드캣은 경헬리콥터로서 민첩성을 유지하면서 최대 중량도 6톤으로 늘렸다. 멀린에도 쓰이는 BRP의 IV형 로터 블레이드를 사용한다. 순항 속도는 300km/h다. 롤스로이스 허니웰의 합동 벤처 기업 LHTEC의 CTS-800-4N 엔진 2기가 장착된다. 미국의 RAH-66 코만치 공격 헬리콥터 프로그램용으로 개발된 특수 제작 엔진 6기의 강한 출력과 낮은 소음, 최소한의 열을 방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동체는 최대한 다이아몬드 에어포일 형상을 도입하여 RCS를 축소했고 공기 흡입구도 열영상 피탐을 낮추려 특별하게 디자인되었다. 링스에서 발전한 형태이지만 사실 링스와 공유하는 부품은 기어박스 정도로 전체의 5% 수준이다. 항전 장비가 강력한데 홈즈, 일렉트로 옵티컬 디바이스, ESM, 시스프레이 7002 AESA 레이더, AIS, 데이터링크 등이 들어간다. 여기서 데이터링크는 한국, 필리핀 군이 링크 16을, 영국군은 추후 링크 21을 통합할 예정이다. 터치패드 연동의 풀컬러 디지털 맵, 헬기용 디펜시브 에이드 수트를 통합하여 맨패드에 대한 전제적 방어를 제공한다. 레오나르도 UK4가 통합하고 개량하는 헬리콥터 공통형 수트로 영국제 헬리콥터는 시누크부터 아파치까지 모두 장착한다. 웨스캠의 MX-15, FLIR은 입증된 시스템이다. 셀렉스 ES4의 시스프레이 7002 AESA 레이더는 360도 탐지. 최대 사거리 370km에 달하는 탐지 거리를 보유하여 가파른 물결 중에도 아주 작은 잔망경을 구별하여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지상에서 SAR의 기능을 겸할 수 있어 60km에 달하는 지역에서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한편 2019년까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상 헬리콥터용 웨폰, 윙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 날개는 헬리콥터용 파일런을 대체하여 헬리콥터가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해상용이라 헬리콥터가 데크에 착륙했을 때는 로터처럼 접힌다. 영국제 헬리콥터는 시베놈, 말렛 경미사일, 폭뢰 등 해상작전용 무기를 실을 것이다. 한국 해군의 와일드캣에는 기존 슈퍼링스 대잠 헬리콥터에는 없던 소노부이를 최대 10발까지 탑재 가능하다. 덕분에 대잠 탐지 능력에서 다른 대잠 헬리콥터들에 비해 제약이 있던 슈퍼링스보다 크게 진보되었다. 영국 해군의 와일드캣의 주력 대함 미사일은 MBDA 시베놈이지만 한국 해군은 이 대신 스파이크 NLOS를 장비한다. 시베놈이 2020년대에나 실전 배치되어 와일드캣 도입 당시에는 아직 현역 무기조차 아니었을 뿐더러 중량에서도 100kg이 넘는 시베놈보다 70kg대의 스파이크가 가볍고 사거리 역시 동급이다. 탄두 무게는 시베놈이 우위지만 AGM-114 헬파이어도
소형함 격파에 쓰이는 마당에 대전차 미사일 수준의 탄두 무게가 대함 임무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 해군 역시 스파이크를 운용할 예정이다. 체급의 한계 탓에 더 큰 경쟁 기종인 MH-60R, NH-90, 멀린 등에 비해 항속거리와 시간, 적재 중량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경무장 상태에서 2시간 이상 기동할 수 있다. 만약 어뢰나 복로의 무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잠수함을 찾으면 잠수함을 직접 공격하는 킬러 역할은 군함에서 ASROC와 같은 대전 미사일을 발사해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인천급은 홍상어가 없어서 와일드캣에 반드시 어뢰를 무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헬기의 작전 시간이 줄어들 요인이 있다. 2013년 1월 15일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 헬리콥터로 선정되어 8대가 도입되었다. 해군 측은 더 크고 대출력의 MH-60R 시호크를 원했고 거의 내정되었다. 그러나 가격 협상에서 틀어졌다. MH-60R 시호크는 가격이 2배여서 해군 요구 수량인 8개의 절반, 즉 4기만 구매가 가능했다. 또한 아구스타 웨스트랜스사는 추가 가격 인하를 제시했고 운용 경험도 우위에 있었다. 기술 이전 조건도 더 호의적이었다. 미국 시코르스키 측에서는 미국의 기술 보호 정책 때문에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고 까다로웠다고 전해진다. 판매와 면허 생산까지는 가능하지만 관련 기술 제공은 보호법 때문에 어려웠다. 슈퍼링스의 절대 성능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체급이 작아서 내부 공간과 탑재량이 부족하다. 가령 MH-60R 시호크는 대잠 대함 무장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지만 와일드캣은 실질적으로 한쪽 임무에 해당하는 무장만 탑재해야 운영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16년 6월 13일 1차 분 4기가 해군에 먼저 인도되며 당해 말까지 나머지 4기도 추가 도입 인도되었다. 이후 대잠 작전 가능 시간이 38분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는 소나 장착 시 약 3시간 이상, 소나와 어뢰 한 발 장착 시는 2시간 이상 작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AESA 레이더가 장착된 헬리콥터이며 2018년 현재도 유일한 기종이다. 동시에 링크 16 잔술 데이터 링크를 탑재한 해군 최초의 헬기다. 기종이 선정되기 전 월간 항공 잡지의 링스 와일드캣 제작사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와일드캣보다 더 대형의 헬리콥터를 판매할 생각도 있다. AW101 멀린 대잠 헬리콥터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기종은 대한민국 해군의 요구 조건에 부적합하기에 슈퍼링스 개량형인 링스 와일드캣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소형 헬리콥터인 링스와 대형 헬리콥터인 멀린 혼용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두 기종을 충분한 숫자로 준비했다가 링스의 능력으로는 버거운 임무에 멀린을 띄워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해군 예산으로는 멀린은 너무 비싸서 이대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다. 크기도 커서 인천급 호위함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서 운용할 수 없다. 처음부터 혼용은 염두에 두지 않고 MH-60R 시호크로 임무를 수행하려다가 가격의 벽에 부딪힌 셈. 이 내용에 대해 해군은 이렇게 해명했다. 한창 전략화되고 있는 FFX들의 헬리콥터 갑판이 광개토대왕급 기준으로 설계되어 페리급보다 작다. 즉, 해상 상황이 좋을 때면 MH-60R이 이착륙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 함선의 착함 방식은 RAST가 없고 하푼 시스템이 주류라 링스급 운용이 더 수월한 편이다. 2016년 6월 13일 첫 4대의 인수가 시작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본래 선박 수송을 예정하였으나 인도 지연으로 지체 배상금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이라 언 124로 한 번에 실려왔다. AW159는 C-17 수송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6월 27일 첫 4대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연말까지 나머지 4대도 인수되었다. 2017년 1월 17일
제9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 12대 규모의 해상작전 헬리콥터 2차 도입 사업 실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은 경량급의 작전 한계로 인해 2차 도입은 중량급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북한의 SLBM 개발로 인한 대잠 위협의 증가로 고성능이지만 매우 비싼 대잠 초계기인 P-8의 도입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2차 대잠 헬리콥터 사업도 저렴한 와일드캣이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와일드캣의 도입 수량은 총 20대로 확대되어 인천급을 위시한 차기 호위함의 대잠 탑재 헬리콥터로 운용될 전망이다. 1차 사업에서 6천억에 와일드캣 8대를 들여왔는데 12대를 도입할 2차 도입 사업 예산이 9천억 원이니 와일드캣 외엔 현실성이 없는 액수다. 명목상으로는 경쟁 입찰 계약이나 사실상 단독 입찰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문에 따르면 해군은 원래 MH-60R을 원하였으나 2018년 현재 AW159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예산 제약과 제작사 측의 공세적인 판매 전략 때문에 얼떨결에 구매하게 된 기종이지만 익숙한 링스의 개량형으로 전력 공백을 메웠고 문제점도 적어서 일선 반응은 좋다는 말이 있다. 이후 2차 도입 사업은 와일드캣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진지하게 해당 예산안으로 타 기종 입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방위사업청의 판단에 의문이 드는 점. 예산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도입 수량을 축소하지 않으면 와일드캣 수의 계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방위사업청이 조건 변경 없이 2차 입찰을 시작함으로써 수의 계약이 예상되었다. 그런데 2018년 말 미국에서 MH-60R을 FMS로 판매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MH-60R의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체급이 크고 작전 시간은 확실한 우위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MH-60R 시호크 도입을 반기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있다. MH-60R 시호크는 일반적으로 RAST 착함 방식을 쓴다. 한국 해군 함선은 악천후 대응 능력이 낮은 하푼 방식이 주류다. 알려진 바로는 MH-60R 라인이 유지되려면 2019년까지 추가 주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가격은 예산 내 12기 소요를 맞춰준다는 소문이 있다. 인도에서 시호크를 주문해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착함 방식을 개량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며 예산상 깡통 무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비 공통률을 높이려면 와일드캣이 더 유리하며 해군은 운용에 만족하는 편이라 아구스타 웨스트랜드가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시호크 역시 하푼 방식이 가능하며 장비가 빠졌다면 입찰을 못한다는 반론 기사도 있다. 어쨌든 미국의 제안으로 도입 사업은 원점에서 재시작되었다. 영국 남서부 여빌턴 해군 항공기지 소속 링스 해상부대장인 거스 칸이 중령은 한국 해군 소속 와일드캣에 장착된 최신형 디지털 비행저 체계는 영국 해군도 보유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영국 해군 와일드캣 부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면서 부러움을 샀다.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2차 인도분 5에서 8호기가 각각 다른 단계의 조립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아직 엔진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 라니 한 바로 옆 생산 라인에는 영국 해군 마크가 새겨진 회색빛 와일드캣들도 한국 해군에 인도될 헬기들과 똑같은 과정의 조립 단계를 거치고 있었다.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영국 국방부에 인도되기 시작한 와일드캣들이다. 영국 해군이 28대, 육군이 34대 등 총 62대를 구매키로 했고 지금까지 52대가 인도됐다. 영국 해군은 지난해 와일드캣을 실전 배치했다. 육군과 해군을 합쳐 지난달까지 1만 2천 시간의 임무 비행이 수행됐다. 영국 해군은 소규모 함정에는 와일드캣을, 보다 큰 구축함과 상륙함에는 머를린 Mk2, Mk4를 탑재해 대잠전과 대수상전 헬기로 운용하고 있다.
제작사 측은 한국 해군에 인도되는 와일드캣과 영국 해군이 운용 중인 와일드캣이 동일 기종이라고 설명했다.